본 방송은 영화 외계 플러스 2인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이미 보셨거나 영화를 보지 않아도 상관없거나 안 보고도 본 척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주간 영화 보고 시작합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I'll be back. 반갑습니다. 네, 더덕입니다. 네. 지금 마스크 끼고 네. 격리당해서 방송하고 있네요. 저희 모두 마스크 끼고 있어요. 네. 서로 격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격려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박 시장입니다. 이 텐션 뭐죠? 근데 마이크 안 닿게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이렇게 소리 날 것 같아.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스칼렛이요. 스칼렛입니다. 이름도 까먹었나요? 안녕하세요. 지조입니다. 네, 저희 완전체 주간 영화 보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고생 현재 진행형이지만 살아 돌아온 더덕. 네, 정말 여러분 이번 코로나가 유독 힘들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증상이 어떠셨나요? 근데 그 증상은 그 여기서 지금 경험자분들이잖아요. 네. 경험자시잖아요. 네네네. 그 증상이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목 엄청 아프고 목에 약간 칼 들어가 있는 네. 것 같고 목 침 못 삼키겠고 맞아요. 목소리 나가고. 목소리 나가고 그 이틀째랑 한 3, 4일째까지는 좀 열이 많이 났었어요. 그거 외에는 저는 근데 몸이 힘든 거는 없었거든요. 조금 근육통 한 번 있었던 거 외에는. 근데 확실히 끝나고 나니까 몸이 축난 걸 알겠어요. 후유증이 그 격리 이제 해제된 당일날에 이제 시범 삼아서 산책을 나갔는데 한 10분 산책했는데 어지럽고 힘든 숨차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와, 나 약간 건강더덕이었는데 진짜. 이제 건강하지 않아졌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어저께 지금 격리 해제하고 3, 4일째인데 어저께 수영을 간만에 갔다 왔거든요. 가셔도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시범 삼아서 수영인데? 근데 마스크 시범 삼아서요? 저의 체력이 얼마큼 나중에 실험 수영장 사람들이 괜찮을까 싶어서. 그거는 괜찮아요. 다중이용시설 관련돼서도 괜찮고, 수영장이 사실은 그 탈의실이 제일 위험하고 수영장 안이 제일 안전한 게 염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영장 네. 안에가 안전하다고는 들었어요. 네. 그래서 했는데 생각보다 수영은 잘했거든요. 그래도 많이 그 심혈관 부분이 많이 복구가 된 건지. 갑자기 수영 능력 자랑하시는 것 같은데요. 심혈관 수영을 복구. 잘했다고. 혹시 태능 가셨던 거예요? 아니요. 그냥 저희 반에서는 제가 그래도 잘하는 편에 속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끝나고 나서 괜찮았는데 끝나고 나서 집에 오자마자 거의 병든닭처럼 바로 잠들었어요. 수영하고 나면 닭꼬치의 낮잠인데. 닭꼬치의 낮잠이요? 네. 되게 되게 구체적이시네요. 닭꼬치 뭐죠? 닭꼬치 처음 들어봤어요. 수영장 밑에 있는 닭꼬치 집에서 아니 그건 그 동네가 그랬던 본인 거야. 수영장 얘기하지 마시고요. 본인 수영장이라고 하니까 박 실장님의 소유의 수영장이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닭꼬치 집은 저희 수영장 근처엔 없고 그냥 집에 와서 감자탕 먹고 잤습니다. 잘했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조금씩 복구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저의 그 TMI고요. 뭐 어쨌든 정말 TMI였네요. 네. TMI 아니에요. 물어보셨어요. 지수님 물어보셨다고요. 많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그럼 네. 다들 얼마나 걱정하셨는데. 궁금하시기 때문에 네. 말씀을 해주셔야 될 의무가 있으십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그 네. 음식 맛이 없어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입맛이 없고 그런 거 없어요.
그쵸? 저 그때 그게 냉면 먹었다 최악인데. 했잖아요. 그럴 근데 리가 없어. 코로나 걸린 사람들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지조도 그랬고 맛이 무맛이라고 막 아, 아무 그러거든. 맛이 안 나요. 음식이 맛이 안 나. 무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아니 그 맛있는 무의 맛조차도 없어요. 아, 안 나요. 진짜요? 그- 흑백의 맛. 아하. 저는 문맛은 아니었고요. 입맛은 싹 돌아서 치킨도 시켜 먹고 그랬어요. 우와. 야, 개꿀이네. 출근도 안 하셨잖아요. 근데 일은 했죠. 저희 요즘에 진짜요? 바빠요? 요즘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 많이 아파서 중증으로 가지 않는 이상 그 재택해요? 재택 근무예요. 필수예요. 헐. 거의 웬만한 회사들이 그럴걸요? 근데 아프면 병가를 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 병가를 내면 되지만 병가 안 내고 싶으면은 병가 안 내려면 근무해야 돼요. 근데 저는 병가 내기 싫었어요. 그래서 근무했어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조금 양해는 해줬죠. 야, 쟤 아프니까 웬만한 건 뭐 시키지 말자. 약간 어떤 암묵적인 그런 상도덕 그런 건 있었지만 이제 그 어쨌든 규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저는 근무했습니다. 아, 역시 더덕이 오자마자 오디오가 빌 틈이 없네요. 아, 이렇게 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우리가 이렇게 쉴 수 있고 잠깐 뭔가 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얘기하는 동안 나도 막뭐 감상하면서, 찾아보고 이게 다들 내가 말이 많다고 그랬지만 사실 내가 말이 많았기 때문에 꿀을 빠신 거를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알았죠? 우리가 말할 열지 안 주시면 더덕님 되게 삐지시잖아요. 또. 그렇지 않아요. 아닐 그렇지 않아요. 텐데.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라고요. 우리 지난 방송 때 더덕 뒷담화도 잠깐 했는데 들었나요? 아예 들었습니다. 뭐 그런 정도는 더덕 뒷담화를 했어요? 예, 약간 우리한테 기회 안 준다. 더덕 아. 혼자 말 너무 많이 한다. 사회인데 사회가 아니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망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네. 더덕의 빈자리가 엄청 크게 느껴졌습니다. 독주. 네. 아무튼 돌아와서 너무 기쁩니다. 네, 네. 저도 기쁩니다. 사실 거의 한 마지막 격리 저기 한 한번 2, 3일 끝을 좀 전에는 내면 안 될까요, 이제? 네? 이게 더 하라고요? 더 하지 말라고요? 돌아온 거에 대한 제가 잘 아파본 적이 말씀하세요. 없어서 말씀하세요. 사실 살면서 아파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네. 이게 되게 엄청난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빅 진짜. 이벤트. 더덕 아픈 거 거의 못 본 것 같아. 네, 저는 아프더라도 약간 위장염 가끔 걸리시고. 위장이 좀 안 좋은 편이긴 하거든요. 장염 너무 많이 이런 거. 드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치. 소화하느라. 어쨌든 이렇게 네. 와병 해본 건 처음이라서 와병. 네. 와병. 정말 이렇게 알아 누운 건 처음이라서 음. 되게 큰 이벤트였고 네네. 네, 근데 큰 이벤트였는데 부모님 여행 간 거 알아요? 진짜요? 이틀 동안 여행 가셨어요. 우와.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게 일부러 격리하러 그건 가시는 아니었고 이미 예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근데 여행을 안 갈 이유는 없잖아요. 뭐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가 네. 그렇게까지 아플 줄은 몰랐겠지. 아프다고 근데 부모님 계신다고 안 아픈 건 아니잖아.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엄마 아빠 계신 동안에는 걸린 지 하루밖에 안 됐을 때라서 어. 거의 아프지 않았는데 가고 아팠구나. 가고 나서부터 아프니까 아. 약간 서러움? 그러면 부모님도 약간 면책이 됐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기간을 거쳤습니다. 네. 아직 조금 목이 약간 간질간질거리긴 하거든요. 그 말 많이 하면은. 그래서 중간중간 기침이 날 수도 있어서 그때마다 제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지금 마스크를 다 지금 쓰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녹음 상태가 네.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나중에 믹싱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게 될까요? 좀만 크게 말하세요. 그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항상 신기하게도 항상 똑같은 그 소리를 유지하는 것처럼 지난 여러분들도 방송에서. 좀 똑같은 유지를 지난 하십시오. 방송에서 네, 지난 항상 방송에서. 시끄러운 톤으로 유지가 되는 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은 최동원 감독님의 외계 플러스 인이고요. 그 전에 저희 후원해 후원해주신 분, 네, 네, 맞아요. 감사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누군지 겁나 찾고 있어. 누구였는지. 아니 누군지는 아는데 언제 해주셨는지 날짜를 찾아보고 있어. 기억이. 7월 20일 네. 예민한 코끼리님께서
5만 원. 와. 우리 예민한 코끼리님은 그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다가 댓글을 남기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그 댓글도 남기셨어요. 이제서야 코로나 병마와 싸우시다니 주르륵 더덕님 얼른 회복하세요. 다른 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휴방은 아니되옵니다. 하셨습니다. 예민한 코끼리님은 봄에 걸리셨었어요. 아, 댓글 남겨주셨던 거. 봄에 걸리셨구나. 네. 와,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럼요. 엄청난 기억력이네요. 네. 그리고 그때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후원 감사하다고 했던 셰키도프님도 댓글을 또 남겨주셔가지고 네. 네, 작은 돈이지만 네, 네. 가회에서 벌었다. 네. 저 작은 돈이라니. 그러니까 큰 돈입니다. 큰 돈이라고요. 네. 치킨값 넘어가면 큰 돈이에요. 맞아요. 아픈 와중에도 그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아프면은 걱정해 주는 사람이 몇 명 있구나라는 생각을 엄마 했습니다. 아빠는 안 계시지만 네, 엄마 아빠는 비록 안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마 아빠가 안 계신 사람 같잖아요. 엄마 아빠는 집에 안 계시지만 네, 집에 안 꽤 많은 계셨지만. 분들이 걱정을 하셨더라고. 네,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생각보다 그 음질이 좋던데요? 전화 연결 통화 음질이. 음질이? 네. 그때 네네. 그 녹음 한 다음에 그거 편집할 때 더덕 목소리가 안 들려서 그 부분만 볼륨 키워서 역시 클리어를 또 네. 해주셨군. 옆집에서 지금 이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다리차 오르락 내리락 하는 소리가 좀 그러게요. 섞일 수 있거든요. 그 청취자분들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가지고 온 영화는 외계 플러스 인 1부이고요. 네. 일부. 아까 이게 일부를 인. 제가 얘기 안 했네요. 괜찮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네, 2부를 보게 될지 모르겠어서. 보긴 봐야지. 아, 그쵸. 마무리는 끝났는데 해야지. 어떻게 보긴 끝난지 봐야지. 궁금하긴 하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도사람 타짜의 비숑. 최동원 감독님입니다.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갑자기 그걸 왜 읽으시는 거예요? 남자들 치고 타짜 대사 안 해온 남자들 본 적이 진짜. 없어요. 진짜요. 타짜 네. 너무 좋아해. 진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저 이제 큰아빠네 집에서 명절에 싸늘하다. 타짜를 보는데 아니 사촌 오빠가 옆에서 무슨 계속 외우죠. 더빙 성우처럼 옆에서 계속 쫑알쫑알거리는 거예요. 맞아.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대사를 다 막 그런 거 있잖아.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나이 가슴에 이러면서 마포대교랑 이런 거 최근에 다시 또 유행했었잖아요. 네. 최근 아닙니다. 몇 년 됐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네. 네. 뭐 이후에. 예림이 그 표 좀 보라고 뭐 이런 거. 순정이 있다. 그 뭐 옆에서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동원 진짜 감독은 우리나라 한국 영화 역사에서 또 최근에 뺄 수 없는 감독 중에 그렇죠. 한 명인데 네. 범죄의 재구성으로 데뷔하셔서 네. 그것도 진짜 처음부터 엄청 강렬했어. 범죄의 재구성도 맞아요. 정말 재밌었잖아요. 네. 영화. 그리고 이제 가장 뜬 게 이제 타짜 그리고 도둑들 전우치하고 암살 같은 경우는 또 1000만이 넘었어요. 전우 씨가 1000만이 넘었어요? 잘못 얘기했다. 암살하고 도둑들. 네. 암살하고 도둑들이 1000만이 넘었지. 쌍천만 감독이라고 하죠. 쌍천만 감독. 전우치도 600만이 넘었어. 그래서 최동원 감독님은 유명한 감독 오브 감독입니다. 근데 7년 만에 신작을 내놓은 게 이제 외계인이고, 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컸죠. 영화계에서. 그쵸. 그리고 네. 상업 영화를 진짜 잘 만드세요. 지금 맞아. 지금 이렇게 읽어주셨던 필모그래피들이 전부 다 네. 상업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작품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명대사를 잘 뽑기로 유명한 맞아. 감독 중에 하나입니다. 대사 잘 뽑고 그다음에 음. 이분이 하고 나면은 그 캐릭터들이 엄청 살아 있어가지고 네. 그 캐릭터들 별명을 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기억도 많이 하고 또 패러디도 많이 하고 네. 그런 감독이죠. 글도 잘 쓰시고. 타짜 같은 경우도 원래 그 원작이 있잖아요. 그치. 근데 그 원작이랑은 꽤 많이 각색을 했고, 그래서 원작 생각하면 또 영화는 다르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정말 각색도 잘하시고, 특히 이제 주로 제일 잘하는 영화의 장르가 K-pop 무비. 그쵸. K-pop 무비를 엄청 잘하시는. 전우치가 약간 튀는 거였죠. 도술하고 막. 도술에 맞아. 관심이 되게 많으시다고. 근데 뭐 전우치도 어찌 보면 좀 K-pop 무비적 성격도 있긴 있어요. 그치. 이거 외계인도 마찬가지야. 맞아요. 약간 K-pop 무비. K-pop 무비가 뭐죠? 도둑질? 아니다. 그렇지. 범죄? 범죄. 선수 입장. 범죄. 선수 입장 선수 영화. 입장스럽게 말하는 그 어떤
무리가 이렇게 팀을 이뤄가지고 이렇게 한탕 하는 내용 그거를 이제 오션스 K-pop 11? 무비라고 그쵸. 오션스 그걸 11도 할수 이제 있죠. 네. 전형적인 K-pop 무비 그걸로 유명하고요. 네. 그래서 최동 감독 영화 보면은 주인공이 항상 뭔가 뭘 꾸며. 물 꾸미고 팀이 있어. 맞아. 팀이 사람이 많이 나와. 팀플을 해요. 네. 팀플. 너는 무슨 담당, 얘는 뭔 담당,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십덩껌. 네, 선수 입장이 꼭 껍던심. 있죠. 네. 맞아. 여기서도 캐릭터가 굉장히 많아요. 외계인도. 팀이죠. 빅팀이죠. 빅팀. 나중에 팀이 돼버리지 또. 그렇겠죠. 외계인에서요? 네. 그리고 참고로 최종 감독님 부인도 이제 영화계 사람인데 그분의 PD님이시죠. 네, 제작사 이름이 K-pop K-pop 필름. 필름입니다. 네네네. 둘이 같이 팀 이루어서 계속 작품 하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네, 마치 비슷한 유형으로 또 류승환 감독님이 감독님의 있죠. 그 부인 외유내강 제작사 강혜정 대표님. 네. 원래 영화사 봄에 있었구나. 이분이 안수현 PD님이. 아 그렇구나. 배급이랑 이런 프로듀싱 쪽에 같이 하시는구나. 네, 엄청난 그래서 시너지네요. 그런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 작품에서 나왔던 배우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번 외계 플러스 인에서도 염정아. 염정아 나오고 김혜숙 배우분도 그 도둑들에서 아 맞네. 김혜숙도 나왔구나. 나왔었고 김의성 배우도 예전에 어디 나왔던 것 같고. 네. 어디 나왔죠? 김의성이 나왔나요? 김의성 배우 암살? 아 암살에서 맞아 맞나? 암살에서 암살 맞죠? 나왔었어요. 네. 암살에서 그 아버지 역할이었죠. 그 일본 첫 친일파. 네 암살에 나왔었어요. 네. 집사 역으로 나왔다고 돼 있네요. 아 아버지가 아니고 집사구나. 근데 또 이 최동원 감독님 영화에 자주 나오는 분 단골 그분 있잖아요. 목소리 너무 그 아저씨 그 타짜에 나오는 김윤석이랑 또 한 명 더 있잖아요. 약간 목소리 웃긴 백윤식? 백윤식. 아 목소리 둘 다. 백윤식이 안 나왔어. 네, 둘이 안 나왔죠. 사실 뭐 너무 많이 나와도 좀 재미가 없긴 해요. 네, 다음에 나올 수도 있고. 요번에 네. 좀 젊은 배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류준열, 김태리, 김우빈 이런 분들은 또 젊은 세대 배우들이니까. 맞아요. 그리고 근데 뭐 생각해보면은 예전에 타짜 주인공 조승우가 그때 27살이었거든요. 그치. 네. 그거 생각하면은 젊어라. 뭐 김태리, 김우빈, 류준열 30대 초반이거든요. 그렇게 젊은 배우는 아니에요. 그리고 염정아, 소지섭. 소지섭 배우 스크린에서 되게 오랜만에 봐요. 전 그리고 소지섭 나온 줄 몰랐어요. 근데 소지섭이 너무 이 영화에서 많이 비중이 없어서 맞아요. 생각보다 배우 소비가 좀 덜 된 느낌이라 왠지 아쉬웠어. 2부에 좀 나오지 않을까요? 2부에 덜 나오나? 죽었잖아. 그쵸, 제가 죽었죠. 고백할 게 있어요. 어? 제가 어제 영화를 보러 갔는데 네. 잤어요? 아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네. 초라구나. 아니 아팠어. 그래서 아파서 중간에 나왔어요. 아 정말? 아. 어디까지 갔어요? 한 중반부까지? 중간에 제가 한 두세 번 들락날락 했는데 그래서 주로 그 영화 그 리뷰 방송에 나오는 내용들까지는 제가 봤어요. 그 후반에 반전을 못 봤구나. 네. 소지섭 죽었는지 몰랐어요. 그 반전도 그랬구나. 아니야. 약간 예상되는 부분 아니었어요? 다 예상했지 당연히. 네. 예상되는 부분이긴 하지. 소지섭이 죽었나? 죽었죠. 그러니까 소지섭이 인간 몸이고 그 안에 또 외계인은 살아가지고 아마도 류준열 안에 들어간 것처럼 나오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죽었구나. 소지섭 몸은 소지섭은 죽었죠. 죽는 거지. 죽은 네. 거죠. 그러네. 네. 근데 어차피 그 시공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마블 팬들은 누가 죽었다고 하면 잘 안 믿어요. 다음에 또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죽든 말든. 그죠. 네. 네. 저는 아무튼 개인적으로 이 방송에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아 후반부 얘기를 많이 스포일러 아. 느낌이 들려드려야겠네. 네네네. 이한이 나오는 건 봤어요? 네, 봤어요. 이한이 근데 나오는 그 거. 나가시기 찾으러 전까지 영화가 전체적인 그림이 이해가 되시던가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집중도 안 돼. 정신이 없었기 집중도 때문에. 안 돼. 아이고. 영화가 좀 그래서- 산만했기 때문에 그냥 맨정신으로 봐도 뭐야 이러다가 이제
나쁘진 않았어요. 저도 사실 하나 고백할 게 있습니다. 뭐야 또? 저는 앞부분 한 25분 정도를 놓쳐가지고. 네? 아니야? 둘이 합치면 되겠네. 근데 어떻게 근데 들어갔어요? 이해는 되더라고요. 야, 25분 후반부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앞에 25분이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저도 근데 비슷한 게 배가 아파가지고. 아니, 청취자분들 죄송합니다. 저희가 마저 들어주실래요? 이유가 있어요. 배가 아파가지고 출발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강남 CGV 예매를 해놨는데 출발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나아질 때까지 좀 계셨어요? 집에 있다가 나갔어요. 아, 그럼 이제 아. 박 시장님하고 다 보셨죠, 박 시장님은? 저는 다 봤죠. 다 박 시장님하고 제가 좀 이야기를 설명을 드려야겠고. 네. 설명을 근데 많이 해주세요. 뭐 앞부분 뭐 나중에 다 끝까지 보고 나니까 별로 안 봐도 상관없는 부분일 것 같아. 어디서부터 봤어? 시작 부분이 어디였어요? 시작 부분이요? 그 도사 그 칠갑산인가 수갑산인가 무슨 산이었죠? 뭐야? 칠갑산 도사 부부가 나오잖아요. 부부는 아니었지만. 아, 부부 도사? 네네네네. 네, 걔네가 나오잖아요. 네. 걔네가 이제 밀본으로 가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헐, 아. 한참 뒤네. 네. 25분이 아닌데 그 정도면? 아니 그러면 25분. 병원 씬 못 봤네. 앞부분 병원 씬 그 딸이 알고 보니까 아빠가 외계인인 건 알았는데 이제 그 인간들 몸에다가 그거 외계인 수감시키는 거 그 부분을 못 봤어. 근데 그 부분을 예고편으로 너무 많이 봤어. 예고편 많이 나오고 리뷰 방송에도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미 본 것 같아. 이 사람들 보게. 어떻게 고양이라도 같이 네. 지어 먹어요. 그거는 나중에 알긴 했어. 그 고양이들이 우왕좌왕이. 네. 부채. 근데 사실 뭐 중간이나 앞뒤로 좀 못 봐도 네. 뭐 영화 전체를 이해하는데 뭐 크게 상관없는 영화입니다. 음. 네. 그런가? 아니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알아야 네. 되긴 뒷부분은 하죠.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뭐 그치. 안 보셔도 뭐 그 감동에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감동의 네. 큰 여기서 차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박 실장님 이 영화를 재미없게 봤다. 아, 굉장히 재미없게 봤다. 네. 저 깔 오늘 준비가 되어 있다. 오늘 약간 완전 무장하고 왔습니다. 아, 완전 무장. 그 아, 안 그래도 전쟁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전쟁할 결심. 제가 보려고 하는데 박 실장님이 그 톡에다가 음. 이거 완전 서복 뭐 승리호 그 초능력자인가 아닌데 염력 그런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수준 최동훈인데 이랬거든요 제가. 공통점이 다 한국식 SF 영화를 표방하고 나온 영화들이네요. 그렇죠. 그렇지.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저한테는 근데 그 생각은 있었어요. 최동훈 영화들 너무 짬뽕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스스로를. 했어요. 네. 전우치랑 자기 복제? 네, 자기 복제. 재밌지 않나요? 자기 복제에서 저는 되게 재밌었네. 도사람은 무엇인가 할 때 막 도사람은 너무 무엇인가. 신나는 거여서 자기 복제하는구나. 그 도사들 재밌었어. 네.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사람이 1인 2역 하는 거. 아. 그것도 암살에서도 나왔었고 조금 몇 번 그 최동훈 영화에서 쓰였던 특징? 약간 클리셰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 가지고 좀 그것도 좀 별로였고. 그리고 원래 최동훈 감독님이 외계인을 굉장히 다루고 싶었대요. 아, 외계인 어렸을 때부터 관련된.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외계인 외계인을 이야기. 다루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은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따라하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일부 들어가 있었죠.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일부 들어가 있었다. 울트론 닮았죠. 그 맞 완전. 닮았어요. 그리고 로버트도 닮았고. 도심에서 그 우주선 날아다니는 그 느낌이라든가 그 어벤져스에서 네. 뉴욕 때려 부시는 그런 어벤져스에 대한 그런 환상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고. 어쨌든 그럼 줄거리 얘기를 좀 하고 들어갈까요? 네. 줄거리가 제가 놓친 앞부분을 좀 채워주십시오. 일단 캐릭터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죠? 캐릭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진짜 많더라고요. 류준열, 김우빈, 김태리, 소지섭, 염정아, 조우진, 김의성, 이한희, 그리고 신정근, 이시훈. 그 외에 다른 카메오분들이 많죠. 그리고 감독, 각본 둘 다 최동훈 감독님이고요. 줄거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아, 그리고 러닝타임은 142분이에요. 길더라고요. 길어요. 길어요. 25분을 놓쳤는데도 길더라고요. 한참 길더라고요. 네. 중간에 조금 지루했어. 네, 외계 플러스인 줄거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외계인은 그들의 죄수를 인간의 몸에 가두어왔다. 2022년 현재 가드와 썬더는 인간의 몸에 가두어진 외계인 죄수들을 관리하며 지구에 살고 있다. 어느 날 서울 상공에 우주선이 나타나고 형사 문도석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왜요?
아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썬더하고 가드잖아요. 지구 용사 썬가드 맞네.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름도 저도 그 그렇지. 생각했습니다. 썬더가 목소리가 김대명? 김대명. 아 김대명 미생 맞죠? 미생 네네네네. 대리님. 네네네. 그 김대리님. 사람. 아 어쩐지. 네, 계속 읽어볼게요. 한편 630년 전 고려에서는 얼치기도사 무륵과 천둥 쏘는 처자 이안이 엄청난 현상금이 걸린 신검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속고 속이는 가운데 신검의 비밀을 찾는 두 신선 흑설과 청운, 염정아랑 조우진이죠. 그리고 가면 속의 자장도 신검 쟁탈전에 나선다. 그리고 우주선이 깊은 계곡에서 빛을 내며 떠오르는데 2022년 인간 속에 수감된 외계인 죄수들을 쫓는 이들, 1391년 고려말 소문 속에 신검을 차지하려는 도사들, 시간의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기네요. 줄거리 네, 설명이. 길어요. 길 수밖에 없어요. 영화가 길기 때문이고요. 네. 사람도 굉장히 많기 때문이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하나 빼놓을 수가 없지. 1, 2부를 나눠야 되는데 음. 뭔가 2부도 재밌을 거야라는 거 보여주려고 1부에 무리하게 꾸겨 넣은 것 같아. 그쵸. 약간 판단을 잘못했던 것 네. 중에 하나가 저는 CG가 너무 좋았거든요. CG는 CG, CG 잘하네. CG 잘하네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근데 네. 이제 그 수많은 그 캐릭터들 그리고 근데 그걸 관통하는 그 스토리의 구성이 너무 아쉬웠다. 우왕좌왕이었어요. 네. 그 고양이들처럼. 그 류준열이 데리고 다니는 고양이들 이름 우왕좌왕 너무 웃기지 않아요? 부채 속에 있는 귀엽더라고요. 애들이고요. 네. 부채 던지면 이제 예전에 나온- 전우치에도 뭐 그런 거 하나. 유해진이 유해진이 강아지잖아요. 개였어요. 강아지. 네. 맞아. 그러니까. 초랭이? 맞아 초랭이. 초랭이.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에어컨이 좀 세면 제가 기침이 심해지네요. 그럼 일로 무풍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보면서 느낀 저의 생각은 무협을 하고 싶으면 무협을 하고 SF를 하면 SF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이거는 무협, SF, 코미디, 판타지. 액션, 판타지, 드라마. 케이퍼 드라마, 나중에 로맨스도 나올 것 같고. 로맨스. 전 로맨스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나올- 사랑의 힘으로 외계인을 가지고 아이. 있는 자기를 죽일까요? 설마 자살. 그러고 나서 어떻게 근데 일어났어. 저는 유준열이 자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요? 근데 신검의 힘으로 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처음에 고려시대인가요? 고려시대예요. 거기 이제 외계인들이 사람들의 지구인들의 뇌 속에다가 이제 죄인들을 수감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나오는 거지. 요괴처럼. 그 탈옥이라고 하는데 고려시대 탈옥을 누가 외계인이 한 거야. 그래서 가드와 썬더가 고려시대로 갑니다. 가서 그 탈옥한 애를 잡았어요. 그 탈옥을 하면 외계인이 몸 밖으로 나온 다음에는 5분 정도인가 그 안에 다른 몸으로 가든가 뭐 얘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그 지구상의 공기 중에서는 얘는 5분 내에는 죽어요. 그리고 다시 자기 그 몸에 들어가던가.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 과정 속에서 그 원래 그 숙주였던 그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죽어. 근데 이 여자한테는 딸이 있었던 거지. 아기가 갓난 아기. 그래서 가드가 인간사에 껴들지 마라. 놔두고 가자 했는데 썬더가 데리고 가자 이래서 썬더가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자 우리가. 데리고 와서 키웁니다. 그게 그 여자애고 말 지지리도 안 되는 여자애죠.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정말 말 안 듣더라고요. 사고 치고 막 그런 그 여자애가 중반부에 외계인들이 이제 막 난리 버거지 피우고 그 허번지 무슨 이상한 공기 같은 거 내뿜을 때 갑자기 하바. 꽂혀가지고 어떤 그 차에 갇혀있던 사람 구해준다고 초딩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갈 땐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그 아줌마한테 꽂혀가지고 차에 가만히 있으랬잖아. 차에 가만히 있으란 말을 그렇게 안 들어. 걔가 이제 나중에 김태리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전 제일 신기하던데요. 네. 그 아이가
그렇게 힘이 세지고 그렇게 그 거의 김태리도 도사급으로 물론 총이 있지만 네. 싸움을 잘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누가 그걸 했지? 누가 무술을 가르쳤지? 그러니까 수련을 한 거지. 총은 어떻게 쏘지?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줘? 그래서 그 현대 시대에서 살다가 이제 그 외계인 무리들 중에 나쁜 애들 무리들이 대탈옥을 하려고 이제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옵니다. 그래서 장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지구인들 속에 이제 뇌 속에 수감돼 있는 자기 동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얘네를 다 풀어주고 지구의 공기를 그 하바를 그 빨간색 그걸 터트려가지고 공기를 그 외계 공기랑 똑같이 만들어서 지구에서 그 외계인들이 살 수 있게 그 범죄 외계인들이 살 수 있게 만드는 대 꿈을 갖고 와요. 그리고 이 꿈의 그 수장 그걸 지휘했던 이제 기획하던 애가 설계자가 소지섭의 뇌에 들어간 애였거든요. 저는 근데 형사잖아요, 그죠? 네. 그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조금 짜증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제가 그 가드라면은 곧 죽을 암 환자한테 외계인을 넣을 것 같아요. 그거는 셀렉트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가드나 썬더가 셀렉트하는 게 아니라 그 우주 행성에서 알아서 그냥 지구에 딱 떨어져가지고 사람들한테 탁탁탁탁 그냥 꽂아 넣는 거예요. 네. 근데 인간이 죽어야지 외계인도 같이 죽는다고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어차피 그거 할 거면은 좀 힘 약한 인간한테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소지섭 그 마지막까지 소지섭 되게 안 죽잖아요. 막 교통사고 나고 이랬는데도 안 죽고 너무 강한 사람의 몸에 넣은 거 아닌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냥 그 어느 현장에 떨어져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몸에 그냥 다 집어넣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지섭 뇌에 들어갔던 애가 제일 센 애였고 그 소지섭을 찾으러 오는 거죠. 그 지구로 우주선이 와서 소지섭을 찾았어. 그래서 소지섭한테 꺼내주려고 하고 실제로 꺼내고 하바를 터뜨리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가드랑 썬더랑 이 여자애랑 해서 어떻게 막아요. 막다가 하바가 2개 정도는 터졌어. 그래서 이 서울에 한 어느 정도 주위엔 터져가지고 그 안에 있던 수감됐던 사람들이 몸 밖으로 다 살아나고 나오고 걔네는 그 우주 공기에서 살 수 있으니까 거기 있던 그냥 지구인들은 죽었고 근데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승산이 없겠다 가드랑 썬더가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그러면 그 시공간 그 칼 이용해가지고 과거로 가면 되잖아 막 거기에 가두면 되잖아 막 이렇게 해 그래서 고려로 갑니다. 그래서 그 칼로 여는 거예요? 그 칼이 뭐 에너지의 원천 뭐 이런 거라서 그런 기능도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시공간을 열 수 있고 그리고 이 수감자들을 또 제압할 수 있고 뭐 왜냐면 그 시공간 바뀔 때 이렇게 뭐가 찢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늘에서 찢어지는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칼로 찢어서 그런 건가? 그게 궁금해서 그런 액션이 나오지는 않는데 그렇게 해서 고려로 가는데 그 하바가 터졌던 그 지역에 있던 살아남은 수감되었던 외계인들이 한 4개 정도 개체가 4개 맞나? 그 소지섭을 꺼내려고 왔던 그 외계인은 근데 웃긴 게 그 우주선 안에서 계속 살아 있어. 자폭한 걸로 나오는데 계속 뭐라 씹으려. 그래서 살아 있어. 그리고 그 중간에 깼던 김일성이랑 다른 어떤 외계인 해가지고 4명이죠. 그래서 4명이 외계인이 있었고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3명이 가는 거죠. 걔가 있었지. 김태리가 있었지. 네, 김태리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그 2022년에서 돌아간 애는 그렇게 4명. 그래서 얘네들이 10년 정도 기다려요. 고려에서. 뭐 10년 뒤에 이 부분 내가 놓친 건데 1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뭐가 이런 게 있었어. 10년 뒤에 아마 그 죄수들을 호송하는 차가 와요. 다시 모행성에서. 네.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걔네들 데리고 갈 거란 말이에요. 인간들 갇혀있던 외계인들을. 그거에 맞춰서 아마 걔네들 데리고 가면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고려에 있던 그 지구에서 온 애들은 10년 동안 뭐 무술을 갈고 닦고 그다음에 그 잃어버린 그 칼을 찾으려고 난리를 치고 뭐 그런 또 과거 얘기가 한참 펼쳐집니다. 근데 이 얘기가 딱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맞아, 왔다 그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했어요. 맞아요. 마치 우리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메멘토야 뭐야? 아니요. 최근 영화 테넷. 테넷처럼 과거랑 현재가 왔다 갔다 하고 미래도 왔다 갔다 하고 이래가지고 뭐야 이 사건이 그러니까 맞아. 저는 그리고 특히나 중간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일어난 사건이 대체 뭐랑 연결이 된 거지? 맞아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싶은 순간이 되게 길었고 네. 이제 후반부 돼서야 이제 조각이 조금 짜맞춰지면서 아 이래가지고 얘네가 지금 여기 있는 거구나. 아 김태리가 여기 나라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총 갖고 설치는 이유가 뭐 얘가 여기서 와서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가드도 사실 과거랑 같이 갔단 말이에요. 갔죠. 가드랑 썬더가 같이 갔어요. 네. 그래서 근데- 썬더는 죽었고 싸우다가 아니 가드가 죽었잖아요. 가드가 죽었고 근데 썬더가 가드가 완전히 죽은 것처럼 나오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죠. 살짝 팔만 제거되고 뭐 죽을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완전 끝나가지고. 소멸은 아니었어. 네. 근데 썬더가 지금 당장은 이 우주선을 액티베이트 하기가 어려워서 내가 어디 있을 테니까 날 찾아줘 막 이러고 사라졌지. 이길 확률 5%, 이길 확률 1%, 이길 확률 15%. 나에게 미래가 보여. 아 근데 그러면 거의 썬더가 제일 왕 아니야? 미래가 보여. 이한이가 해결해 줄 거야 막 이러는데 아니 그 외계인 범죄자들을 관리하고 하는 게 가드 혼자라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요. 너무 가드의 능력을 과대평가 아닌 거 아닐까? 가드 평가. 아니면 의외로 쉬운 걸 수도. 아.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그 김우빈이 여러 1인 2역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거기서 다른 그쵸. 캐릭터인 것처럼 약간 뭔가 안 맞는 느낌? 어색했어요? 어색한 느낌? 진짜 어색했어요. 얼굴이? 모르겠어요. 대사를 치는 거나 캐릭터 해석이 좀 뭔가 이게 맞나? 좀 덜 재밌는 느낌? 맞아요. 더 재밌을 수도 있었는데 맞아요. 여기서 멈춘 느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SF라는 장르에서 외계인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어벤져스에 또 따지면은 이제 아이언맨 같은 로봇 액션. 로봇 네, 액션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치고 캐릭터가 너무 매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김우빈 그냥 뭐 매력적인 배우와 무미건조한 대사, 네, 그리고 뭐 그 능력, 그 로봇의 능력을 더 뭔가 이렇게 강하게 보여준 것도 아니었고 좀 뭔가 아쉬웠어요. 그다음에 로봇이랑 우주선 이런 캐릭터 그런 디자인들도 우리가 너무 많이 봤던 느낌이니까 맞아요. 네. 어디선가 본 듯한. 그게 신선하지는 않았어 별로. 그리고 저는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이제 시작해도 되나요? 이미 하고 계셨던 것 같긴 하지만 뭐든 하시죠. 해보시죠. 저는 여기서 제일 힘들다고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제가 한 1시간 정도 됐을 때 40분에서 1시간 정도 됐을 때 시계를 봤어요.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전체적인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엄청 화려한 액션과 비주얼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이게 재밌다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토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세계가 계속 왔다 갔다만 하고. 네. 일단 빌런의 근본적인 그 데이터가 없어요, 영화에. 이게 얘네가 왜 무슨 죄를 지었고 어떤 외계인이며 그런 건 안 나오죠. 그리고 죄를 짓고 사람들 머릿속에 넣는 이유는 뭐야?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 거야, 머릿속에? 그런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촉수를 뒤에 꽂아서 여기다 가둔대. 그것도 한참 뒤에 나와. 그게 그리고 어떻게 가둬지는지에 대한 썬더가 설명해주지 않아요? 딸한테. 나중에 설명을. 어떻게 가둬지죠? 뇌 모양 나오잖아, 그림으로. 가장 깊은 곳에 넣는다. 뭐 이렇게. 가장 깊은 곳에 어떻게 넣는다는 거지? 그거를 조그맣게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냥 이미지로 뇌 모양 나오고 뇌가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이런 거 보여주고 끝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퉁쳐서 그냥 간다는 너무 거죠. 알고 싶은 사람. 심하게 알고 싶어. 그리고 왜 꼭 지구의 인간의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건지.
그거 죽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나왔어요. 죽이진 않는다. 그치, 걔네들도 대신에- 고도화돼서 사형이 없잖아. 뭐 걔네가 뭐 뭐라 그러더라? 인도적 차원이라고 했나? 음. 그래서 약간 죽이지는 않고 다른 생명체에다가 주입시켜 놨다 걔네가 죽으면 같이 소멸하는 걸로 하는데 그럼 그 이유는 뭔지. 근데 나중에 딸이 물어보긴 해요. 왜 음. 인간의 허락도 안 받고 그랬냐. 이런 거 그러니까요. 얘기하긴 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뭔가 이렇게 나중에라도 설명이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히어로 있잖아요. 가드와 썬더. 그들은 어디서 왔으며. 가드와 썬더. 그리고 왜 일반 명사를 쓰는 거야? 이름에. 일반 가드와 썬더. 아니, 사람 이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지구인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지. 그 외계인들 수많은 외계인들 중에서 가드와 썬더들이 여럿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부르는 명칭이 그냥 다 가드랑 썬더인가?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일단 너무 싫어. 아니 너무 원론적인 거를 너무 그러니까 그런 궁금해하시는 디테일들이 거 아니냐고요.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게 뭔가 이렇게 그게 잘 갖춰지지 않았다. 그게 영화에서. 잘 갖춰진 영화는 저거 지금 보고 계셨던 그 파운데이션? 애플 TV의 네, 뭐 아이작 아시모프. 그거는 그런 엄청 게 초첨하지. 그런 게 그런 될 수도 거를 있고. 조금 보시다 보니까 여기서 너무 실망을 그러니까 하시는 마블 거 아닌가요? 영화에서는 예를 들면 그 아이언맨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거기에 스토리들이 막 개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빌드업이 되고. 우리가 눈이 너무 높아졌어. 그것도 아이언맨 한 편에 안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들이 그러니까 어떤 영화 거기서 뭐가 나오든 아이언맨 1에서든 뭐 2에서든 처음 나오는 빌런들에 대한 얘기도 그냥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스토리텔링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화가 1부, 2부로 돼 있잖아요. 음. 사실 2부까지 다 봐야 우리가 제대로 된 평을 할 수 있는 거는 맞을 거예요. 1부가 너무 아쉬웠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1부로 딱 끊어졌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제가 이랬으면 훨씬 낫을 텐데 이 최동원 감독 영화 못 만드는 사람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 아쉬웠던 게 예를 들면 듄 같은 경우도 1부잖아. 그리고 1부에서 실컷 깔아놓고 2부는 진짜 멋있을 거야. 이러고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되게 아쉽진 않잖아. 2부를 네. 더 기다리게 만든 거지. 분명히 1부보다 2부가 훨씬 더 화려할 거라는 거 상상이 가지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거를 기다리게 막 깔아놓기만 하는 걸로는 성이 안 찼던 거지. 1부에서 많이 보여줘야 돼. 이게 고려가 진짜 재밌으니까 고려를 겁나 보여줘야 되는데 지구부터 이렇게 해서 시간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시간 순서상 사건 순서대로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1편에서는 재미없어 할 거야. 2편 안 볼 거야. 2편이 진짜 재밌는데 고려가 진짜 재밌는데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거 시간을 막 뒤죽박죽하고 캐릭터를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이걸 보는 와중에 뭐 정리도 안 되고 막 화면만 화려하고 캐릭터한테 어디 마음 줄 캐릭터가 없어. 마음 줄 캐릭터가 없어. 누구한테 마음을 줘? 쫓아갈 캐릭터가 없는 거지. 누가 이겼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없고 약간 웃기네. 이러고 그냥 화열난하네 이러다가 나오니까 나중에 중간에 이 이야기가 딱 이어지는 것도 아까 더덕님이 얘기한 것처럼 미리 상상이 돼요. 이거 이렇겠네. 류준열한테 들어갔겠네. 제가 김태리겠네. 이게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그게 쾌감이 없어. 쾌감이 없죠. 그 맞춰지는 것도 진짜 이거 김태리였어 이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운. 그러니까 둘 다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천천히 깔아가지고 듄처럼 예를 들면 앞에 쫙 순서대로 해서 해리포터처럼 이 세계관을 보여줄 거야. 이 세계관이 이렇게 복잡하지만 생각보다 기괴하지 않고 굉장히 매력적이야라고 보여주는 거를 빌딩도 못했고 그래서 뭔가 잡탕 같은 느낌이지 저는 않았나. 고려에 대한 얘기와 그 현대에 대한 얘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서 뭐 3부작으로 한다거나 그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너무 이제 1편에 너무 많은 걸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뭐 말 그대로 뭔가 섞이지 않고 제대로 붙지 아니요, 않는 게 솔직히 좀 있었어요. 뒷부분에 고려 얘기 좀만 나오고 고려 얘기 겁나 재밌겠지? 2부에 되게 많이 나와. 이렇게 해도 충분히 재밌었을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약간 한국 영화적인 문제도 사실은 있는 게 이제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는 듄도 그렇고 뭐 말씀하신 작품들은
조금 덜 보여줘도 그거에 대한 조급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은 너무 많은 이 영화 하나에 투자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많은 것들이 다 잘해요. 인볼브 되어 있고 네. 그게 저도 제일 크다. 네, 그게 신과 크지. 함께도 그렇고 신과 함께도 1, 2부 막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1부만 봐도 이미 그냥 완전하게 그냥 내용이 딱 되어 있는 1부잖아요. 완결이 네. 되지. 굳이 왜 이걸 1, 2부로 나눴지? 약간 생각이 들 정도로 음. 이 영화도 보면은 1부가 거의 그냥 끝 음. 난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네. 사실 너무 1부 안에서 많은 걸 보여주는 것도 이 영화가 싱겁게 끝나면 또 그건 그거대로 분명히 엄청 싫어할 거기 때문에 약간 한국 사람들의 급한 성격 네. 그리고 어떤 결과를 빠른 투자금 회수. 네, 빠른 네. 투자금 회수와 빠른 결과를 보여줘야만 하는 어떤 네. 그런 거가 같이 되어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차라리 저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성공할 수 있었으려면은 TV 시리즈로 만들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생각도 들었어요. DP처럼 한 3, 4부작 뭐 짧게. 네. 나도 그 생각했어요. 그게 더 스토리 풀기에는 사람들한테 좋지 않았을까. 심지어 지금 이거 1부가 2시간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징어 게임 생각하면은 이 2시간짜리 1부 갖고 4편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한 진짜 5편이면은 충분히 할 수 있지. 근데 이게 한국 영화 사상 아마 촬영 일수나 그게 제일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회차가. 그리고 700억 들었어요. 2편 네. 하는데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 거지. 그러니까 CJ가 최동은 밀어준 거긴 한데 이게 극장에서 회수가 안 되면 굉장히 곤란한 작품이 된 거죠. 지금 손익분기점이 730만 정도라고 하거든요. 광고 엄청 하더라고. 광고도 진짜 많이 하고. 근데 하필이면 지금 상영 중인 영화들이 엄청 다 대작이라서.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 CJ 영화 엄청 많이 보지 않았어요, 우리도? 브로커. 헤어질 결심. 근데 다 CJ 거였어. 다 별로. 헤어지시면 이제 다른 영화니까 빼고 이제 상업 영화 완전 상업적인 그 성공을 했었어야 되는 영화들이 생각보다 잘 됐어요. 그렇죠. 이 영화도 외계인도 기대에 비해서 잘 안 될 것 같고 700만 이렇게까지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벌써 호불호가 엄청 갈리더라고요. 반응이 너무 안 좋아서. 근데 저는 불호보다는 조금 호에 가까운데 호불호가 극명하다기보다는 호불호가 애매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오히려 저도 그래요. 완전 불호까지는 아닌데 완전 호는 아니고 완전 호인 사람은 아마 또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호불호가 애매한 영화라고 봐요. 아주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중간에 웃긴 네. 장면이 꽤 있긴 했어. 그 네. 혹시 염정아 몸 굳은 장면 봤어요? 아 저는 그 장면이 제일 웃겼어요. 몸 굳은 장면 못 솔직히 근데 그거 너무 슬랩스틱이야. 슬랩스틱인데 아니, 근데 그래도 그 귀여워. 와중에 너무 웃겼어요. 엄청난 슬랩스틱이지. 아, 그 장면 못 봤구나. 그 마지막에 뭐 손바닥으로 때리는 거 나온다. 거울에다가 손 집어넣어가지고. 손 크게 해서. 굉장히 손 크게 전우치스러웠어. 손 크게 해서. 전우치, 주성치. 완전 주성치 네. 전우치지. 쿵푸어슬이지. 쿵푸어슬 느낌에다가 옛날 강시 느낌도 좀 났어. 강시 느낌 많이 났지. 그 세팅 같은 거. 네 맞아요. 분위기 같은 세팅 이런 게. 그리고 그 입고 홍콩 나오는 영화, 옷. 홍콩 영화 느낌 많이 났지. 지금 미술이랑 의상 말씀하시는데 네. 그 스태프들이 엄청난 분들이에요. 일단 처음으로 미술 감독이 2명 있는 작품이래요. 근데 그 미술 감독이 기생충 미술 감독이랑 아가씨 미술 감독. 아가씨. 네. 2명이? 네, 2명이 둘 다. 근데 헐. 미술이 진짜 좋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미술에 엄청 투자를 많이 했다는 뜻이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 의상도 최고의 그 의상 감독이라고 보통 요새 미술이 얘기하시는 아니었어 진짜. 의상도 조상경 의상 감독이 하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아가씨도 하셨고 암살도 하셨고 그래서 최동훈 스태프들이 엄청 괜찮죠. 어마어마해요. 또 CG 좋다고 하셨는데 CG는 덱스터가 다 맡아서 했어요. 예습을 엄청 하셨네 공부. 왜냐면 못 봤으니까. 덱스터가 했는데 이게 CG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모든 장면에 거의 CG가 들어가잖아요. 그치. 그래서 덱스터 혼자 한 건 아니고 여러 다른 스튜디오랑 같이 하는데 보통 많이 하죠. 지휘를 헤드급으로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요새는 영화 CG 한 회사가 거의 못하죠. 못하죠. 양이 너무 많아요. 네, 양이 너무 많고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쪼개서 외주를 줄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 그 도심이 그렇게 그 우주선으로 파괴되고 로봇들이 싸우는 장면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그거는 새로 본 거긴 해요. 그거 백두산에서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백두산에서 거의 뭐 그냥 강남 다 부서지고 부셨어요. 뭐 녹고 막 백두산은 뒤집어씌고. 재앙 네, 영화죠. 네, 네, 네. 재난. 재난 재난 영화죠. 영화. 네. 그 약간 지진도 나고 막 그러거든요. 이거는 거의 에이지 오브 울트론으로. 맞아요. 생긴 것도 너무 울트론 또는 뭐지 에반게리온스럽고. 맞아요. 울트론, 에반게리온 그리고 그 컨택트. 스타워즈 걔가 약간 촉수들 나올 때는 그 누구죠? 우리가 에일리언? 베놈도 생각나고 그래요. 베놈. 네. 그치, 베놈 촉수지. 맞아요. 특히 그 몸에 들어간다 막 이런 것도 그렇고 설정이 그치. 좀 그치. 뭐 레퍼런스가 워낙 우리가 본 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네, 요새는.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영화가 나오는 거는 신선하긴 하지만 뭔가 소재가 신선하다기보다는 그냥 맞아요. 시도가 저는 신선하다. 시도가 신선하다. 시도도 좋고 다 좋은데 약간 그 거기에 상상력이 조금 더 보태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네. 물론 그 마블이나 이런 미국의 자본에서는 거기 진짜 SF 완전 덕후들 거기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붙어서 하니까 당연히 이제 더 퀄리티 높은 작품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조금만이라도 그 거기서 뭔가 조금 더 전문적인 SF에서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 자꾸 SF 할 때 손을 이렇게 웨이브를 이렇게 자꾸 넣으시네. SF는 웨이브라. 이게 SF인가요? 촉수처럼 이렇게. 네, 그런 요소가 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너무 카피한 느낌 많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뭐 좋긴 했어요. 근데 이 영화는 이 영화만의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게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드는 게 그러니까 설정이 아까 말씀하신 처럼 뭐 아이언맨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설정이 그런 SF의 설정이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고자 하는 말은 아이언맨은 이제 보통 그런 뭐 사람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처음 원의 에센스는 뭐였죠? 치즈 보고 그 원에서는 이제 원래 무기 네. 각성하는 판매상. 거죠. 그쵸. 아이언맨의 각성이죠. 자기 자아를 알게 되는. 뭔가 자기만 알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성장하지. 통해서 지구를 지키기 위한 무기를 만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일단은 뭐 일부라서 그런 건 수도 있겠지만 뭐 얘기가 없어. 어쨌든 그냥 재밌는 것만 때려 넣었어요. 재밌는 것만 때려 넣고 결국 이걸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없으니까 어떤 비어있는 그냥 엔터테인먼트 같은 느낌이라는 그런 게 너무 강하고 그동안에 최동원 감독이 했던 영화들이 최동원 감독이 했던 영화들이 엔터테인먼트가 강하긴 했지만 그래도 항상 주제는 있었거든요. 그치. 뭐 도둑들도 그렇고 주제도 도둑들은 있고 조금 주제가 좀 목표도 약하긴 있죠. 한데 목표가 있는 거죠. 목표가 너무 확실했지. 네. 네. 근데 주제들이 조금이지만 어쨌든 있었던 게 뭐 예를 들면 암살 같은 경우는 친일파에 대한 어떤 처단에 대한 메시지도 있고 뭐 그 타짜 같은 경우는 그런 막 돈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 그 자체죠. 그리고 그거의 허무함 막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있는데 이 외계 플러스 2는 재미만 너무 추구하고 일단 지금 봤을 때는 뭐가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더 그냥 어디서 갖고 오기만 한 것 같은 맞아. 짜집기란 느낌도 너무 강하고 그 역할을 아마 류준열이 할 것 같아 2부에서. 그게 뭐 이제 사랑을 위한 희생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뭐 류준열과 그 누구냐 김태리의 그 로맨스가 형성된 게 그렇게 재밌어 보이진 않았어요. 그 김태리가 조금 덜 매력적이었다고 해야 되나? 김태리가 거기서 전사 같은 역할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승리호 때도 그랬지만 승리호에도 나왔어. 그 너무 리틀 포레스트의 감성을 리틀 포레스트의 피지컬로 대장님이 되려고 하니까 그래서 약간 거기서 오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요. 저는 너무 연약해 보여. 미스터 선샤인에서 네. 그런 대장 같은 그런 용감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또 25, 21에서도 되게 당찬 캐릭터로 나왔어서 저는 말씀하신 그런 이미지에는 이제 공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냥 캐릭터 빌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 피지컬로 어떻게 그런 액션을 하게 했는지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블랙 위도우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피지컬이 있잖아요. 딱 봤을 때 싸움 잘할 것 같고 힘이 있을 것 같고. 근데
거기서 막 총을 쏘고 누군가를 막 때려 눕히고 하는데 몸은 뼈밖에 없고 얼굴은 깡말라 있고 그런 게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네. 왜요? 그 류준열도 말라요. 말랐던데요. 뼈 말라. 류준열도. 염정아도 말라요. 자기가 도수를 쓰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음. 그냥 일반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조금 그래서 총을 지어줬죠. 아쉬웠다.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지점은 재밌었어. 그 미래에서 온 애들이 과거에 있기 때문에 미래에서 통하던 것들이 과거에 안 통하는 거. 그 뻑큐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웃겼어요. 그런 거 이제 하늘 쳐다보고 막 이런 거. 그다음에 총 쏘니까 천둥이다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재밌었어요. 근데 그런 상상력은 되게 좋았어요. 근데 뭐 그런 요소가 근데 많진 않았죠. 그게 완전 과거랑 미래가 구분이 돼 있나요? 왜냐면 대사 중에 생각나는 게 그 썬더가 딸한테 그 꼬마 애기한테 얘기할 때 시간은 동시에 존재하는 거라고 했었거든요. 같이 순서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저는 이제 뭐 앞부분까지밖에 못 봐서 모르겠지만 동시에 흘러서 멀티버스로 이렇게 약간 흘러가는 게 복선처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그 지금 조금... 일부에서는 과거랑 미래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뒷부분에 어느 부분에서 류준열이 물에 빠지는데 자기 어릴 때 모습을 봐요. 난데 이거 꿈인가?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것도 있는 나중에 것 같아. 섞일 수도 있겠네요. 그게 그리고 그 부분도 나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그 이한이가 그 사람들이 다 우주로 가고 나서 과거로 가고 나서 우주선만 그냥 딸랑 남아져 있거든요. 그걸 이한이가 발견하는 모습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 순간 저 무슨 생각인지 알아요? 인터스텔라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왜요? 인터스텔라가 그 아빠가 지구 구하려고 차원을 넘어서 넘어가잖아요. 갔고 다른 딸대로 아빠를 구하기 위해서 안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과학자가 돼서 아빠를 돌아오게 하는 그거를 개발을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한이도 이한인대로 미래에서 뭔가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그 장면 나오잖아요. 그 이한이가 네. 위장한 어떤 그런 요원 같은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요? 그런 거 나만 느꼈나? 제가 본 거는 이한이가 어쨌든 총 들고 이한이 총 들고 따라가는 그래서 이한이가 거기서 뭔가 이제 미래에서 나름대로 미래 사람들도 뭔가를 하겠구나. 더 미래에서 온 사람일 수도 있다. 그거는 전 생각 안 했고. 이한이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외계인 아니죠. 사람이로 나오는데 아직은 몰라요. 그건 또 일단 몰라요. 사람이다. 또 방금 마시자님 말씀하신 대로 요원일 수도 있고 미래에서 온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가드 말고 또 다른 가드 2일 수도 있어. 뭔가 아는 사람이에요. 네. 모르는 척 접근해서 뭔가 연결된 사람이에요. 저도 마지막에 걔네 은신처로 이한이가 총 들고 가요. 근데 그것도 웃기다. 우주선 그 집에 들고 갔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안 가냐? 그 우주도 엄청 눈에 띄게 생겼는데 거기 하바가 터져가지고 다 죽었잖아. 하바 터진 건 일부 지역이고 전투기 바로 나가야지. 나라는 남아 있잖아요. 그렇게 허술한 거 따지면 이 영화는 끝도 없다고요. 순간 이동했겠죠. 어떻게 했겠죠.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는데 그 자장도사? 법사? 짜장도사. 짜장도사가 계속 그 쇠 가면 같은 거 쓰고 있잖아요. 얼굴이 드러나나요? 나오죠. 네네 나와요? 누군지 김유성이에요. 김유성입니다. 그건 이제 보고 알았는데 나오는군요. 거기서 그 누구죠? 그 김유성이랑 또 남자 하나 있잖아요. 양복 입고 있던 네네네. 네. 그 두 사람이 이제 약간 그 외계인 죄수 중에 약간 중간계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죠?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온 것도 아닌 상태. 아니야, 갇혀 있는데 왔다 갔다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갇혀 있는데 그 하바 공기를 마셔가지고 의식이 살아났어요. 자기를 인식했어. 들어가 있는 애. 그래서 나왔다 들어갔다를 할 수 있어요.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네네. 근데 소지섭이 죽었던 것처럼 이렇게 그 들어갔던 사람이 죽으면 얘가 이제 다른 숙주를 찾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었던 기억은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류준열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숙주를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외계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준열이 외계인인데 그 짱인데 기획했던 걔인데 류준열은 몰라. 자기 안에 외계인이 있는지도 몰라. 사람들 아무도 몰라 지금. 그래서 김유성이랑 걔네들이 찾는데 못 찾아.
설계자가 모르니까. 설계자가 누구 몸에 들어간 것 같은데 왜 누군지 모르겠어. 어디든지 어딘지 모르는지 모르겠다. 모르고 마피아 게임 하는 것 설계자도 이제 같은. 본인이 기억 잃었으니까 그냥 살고 있는 거죠 인간으로. 류준열로 살고 있는 네. 거지. 근데 너무 웃겼어요. 그 설정을 좀 더 강조했으면 재밌었을 텐데, 그죠? 기억을 잃는다 뭐 이런 것들. 네. 네. 그래서 김일성이 그 안에 우리가 이 과거로 돌아왔었을 때 그 돌아오는 모습을 목격했던 사람이 한 3-4명 있다고 나왔는데 그 3-4명을 떨어질 때. 이제 찾아가가지고 걔가 설계자인지 아닌지 계속 시험하고 테스트를 하네. 예. 그러다가 그 중에 그 2명이 누구냐 흑설 청운. 흑설 청운이었고 또 그 다음에 하나가 처음에 죽었던 그 사람. 황영감 그 사람도 유명한 사람인데. 유재명? 네. 맞아요? 네. 그 사람. 그 3명이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지섭이 걔네 몸에 갔나 하고 실험을 해요. 근데 아니다라는 걸 알고 나중에 눈치를 채. 그때 그 영감한테 제자 조그만 꼬마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도 봤을 텐데 이걸 얘기를 해요. 그거를 이제 그 청운하고 흑설만 기억을 했어요. 하고. 그게 류준열인 것도 알지. 네, 그래서 죽여야 되나 이러면서 끝나잖아요. 맞아요. 네. 하지만 일단 같은 편으로 싸우죠. 있죠. 외계인과 싸우죠. 염정아 너무 웃겨. 어렴풋이 알겠어요. 저 내용을. 염정아가 진짜 웃겼어요. 염정아가 너무 연기 매력적인 진짜 잘해. 캐릭터였어요. 원래 잘하더라. 웃깁니다. 네. 진짜. 염정아가 정말 많이 살렸어 영화를. 네. 염정아랑 그 조우진이랑 맞아요. 둘이 저는 그게 웃겼는데 무기 그 판매상. 해독약 둘이 맞아요. 먹을 때 뽀뽀하는데 입 닫고 네. 그것도 있고 네. 그 이렇게 이렇게 줄 타고 내려와서 류준열이 약 미션 가져가잖아요. 미션 임파서블 따라할 때 네. 약을 하나 딱 떨어뜨리고 밥해독 딱 놓고 하나 놔주고 가잖아요. 네. 근데 그 멀리다 놓잖아. 그때 염정아가 입만 살아가지고 씨바스키 이런 게 너무 웃긴 거야. 맞아. 염정아 진짜 코미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염정아는 다 잘하죠. 무서운 연기도 전국도 잘하잖아요. 잘하고. 맞아. 그런 무서운 것도 연기도 잘하고. 잘하지. 맞아. 염정아가 옛날에 그런 걸로, 그러니까 배드씬, 노출 이런 거 안 하기로 좀 유명한 배우였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맞아요. 네네. 그랬다가 그래서 막 엄청 유명한 작품이나 이런 그런 건 별로 없었는데 꾸준히 그냥 연기로 승부해서 지금 굉장히 감초 역할로 있는 것 같아요. 최동훈 감독이랑도 그 범죄의 재구성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너무 잘했어요. 엄청 잘했고 되게 전우치에도 나왔어요. 맞아. 전우치에도 나왔었고 되게 예민하게 생겨가지고 이 사람의 이 모습을 담고 싶다 해가지고 찍은 게 김지훈 감독의 장화홍련. 거기서 새엄마 역할로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약간 이 사람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연기 은근 잘하네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많이 나오게 그쵸. 되고. 그리고 완전 그 뭐죠? 그 주식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로 나왔고 주식이 요새 막 뭐지? 청소부로 일하다가 클리닝 검색해 볼게요. 최근에 나온 드라마인데. 네. 클리닝업 아니야? 저 제목을 사실 잘 몰라요. 클리닝. 그러니까 되게 부잣집 클리닝업 클리닝업. 예. 부잣집 사모님 역할도 잘하고 맞아. 되게 막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어머니 역할 이런 것도 되게 잘하고 미성년에도 나오지 않았나? 맞아요. 엄마 역할. 엄마 역할로. 그것도 엄청 전극이었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 류준열이랑 김우빈 좀 애매한 것도 조금 이유가 있다. 좀 더 착 달라붙는 연기를 했으면은 영화가 지금 만약에 완성도가 70%면 한 80%까지도 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긴 했어요. 김우빈이 조금만 더 이렇게 좀 입체적인 연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 너무 아까웠어요, 그 캐릭터가. 상속자들 캐릭터 같은 느낌. 상속자들? 상속자들? 영도. 상속자들 그 드라마. 뭐지? 옛날 사항루등으로 유명한. 몰라. 그 와이어 액션 재밌었어요. 와이어 액션 뭐죠? 와이어 액션 그 막 고려시대에 날아다니는 막 날아다니면서 막 무술하는 그런. 근데 고증을 너무 잘했더라고요.
그 되게 중국스럽잖아요. 네. 무협에 네. 나오는 것들. 근데 고려 시대 때는 실제로 입식으로 생활했거든요. 조선 시대는 좌식으로 살았잖아요. 네. 근데 고려 시대는 실제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의 문화랑 비슷했을 거예요, 아마. 네. 이게 1391년인가 뭐 네. 그래서 이 배경이 고려 말이거든요. 굉장히 말이거든요. 네. 한 몇 년, 5년 이내에 조선으로 넘어가는 그 네, 네, 시기인데 네, 네. 전우치랑 만났으면 좋겠다. 전우치는 조선 때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조선으로 넘어가서 조선- 전우치랑 만나는 네. 거지. 그래서 이 유니버스를 완성하는 거지. 그것도 재밌겠네. 강동원에 나오는 거야 음. 2부에. 근데 사실 류준열 역할이 강동원급의 배우가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했어요. 멋있는 연기가 되게 많았는데 아. 멋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 멋있으면 연기를 못했던 네. 건가요? 류준열은 아. 여기 캐릭터가 멋있다기보다는 약간 웃긴 캐릭터긴 저도 했죠. 웃긴 네. 캐릭터 좀 근데 얼치기도 멋진 사하잖아요. 장면들이 있었어요. 멋진 장면들이 좀 뭐 이렇게 구하러 와준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뭐지? 하나도 멋있다는 느낌을 못 받으니까. 웃긴 놈이었지. 난 멋있던데. 그냥 웃기다 댓글에서 보니까. 그런 걸 봤어요. 네. 이 전우치가 재밌었던 거는 강동원이어서가 아닐까라고. 그치, 강동원 얼굴이 도 사람 무엇인가 너무 이러니까. 재밌기 때문에. 뭐 그 칼로 이렇게 싸우는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거 멋있었어야 됐는데 안 멋있더라고요. 김태리에 대해서는 다들 좀 뜬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요?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김태리 연기랑 이런 건 나쁘지 않았는데 캐릭터가 아쉬웠어요. 그게 더 좋은 캐릭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있었는데. 김태리의 그 동기가 좀 파악이 안 되긴 했어요. 좀 약했어요. 되게. 그러니까. 모두의 동기가 좀 약했죠. 모두 약한데 이제 저한테 제일 튀었던 거는 김태리가 조금 뜬금없는 그치. 이 느낌이 있었고. 근데 뭐 김태리는 어쨌든 미래를 봤잖아요. 네. 미래 이렇게 된다는 걸 아니까 막기 위해서 뭐 이런 거긴 한데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칼을 찾아가지고 그 썬더를 우주선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칼을 꽂아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 뭐 이런 걸 김태리가 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김태리 사실 고려 사람이잖아. 그렇죠. 원래는 그랬어. 네. Born in 고려, raised in 2022년. 레이지. 그러니까 크기만 저쪽에서 컸지. 미래에서 컸지. 맞아요. 돌아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지가 선택해야지. 조언해 주시는 건가요? 김태리한테? 뭐야, 미국에서 태어난 중국인한테 너 왜 중국 살아야지 다시 아니 근데 미국 그거랑 가려고. 거의 다르죠. 그게 아니라 이제 제 말은 와서도 사실 더 오래 살았잖아요. 결국에는 성인까지 고려서 살았으니까. 반반 살았지 반반. 네. 김태리의 동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네. 김태리의 동기는 다시 돌아가는 거? 세상이 망하지 않게 하는 거. 뭐 그런 건가요? 외계인이 잘못하면 지구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슈퍼히어로가 되는 거네. 어쨌든 두고 온 2022년에는 그 엄청난 우주선이 위험한 우주선이 있는 채니까 그게 이제 다 터지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는 거로 나오잖아요. 지구가 죽는 거로 네, 지구가 다 나오죠. 죽는 거로 나오니까 어쨌든 그거만큼 대단한 동기는 없죠. 그리고 어쨌든 가드가 자기 엄마를 죽였잖아요. 근데 음. 그것에 대한 원망, 그것에 대한 좀 동기부여로 뭔가를 이렇게 연결시켰으면 더 극적이었을 것 같은데 그게 너무 그냥 그래? 그리고 넘어갔던 것 같아. 그죠? 스톡홀름 신드롬이죠. 아, 엄마는 이미 끝났어. 엄마는 그런가? 이미 나랑 아. 기억이 없고 엄마는 아, 솔직히 말해서 어쨌든 키워준 아빠밖에 없는데 뭐. 그러네. 되게 혼란스럽겠다. 소울리스. 혼란스럽겠다. 아마존입니다. 있는 대단하다. 느낌. 힘들었겠다. 혼란스러웠겠다. 여기서 신검 나오잖아요. 네. 신검을 가지고 엄청 싸우잖아요. 이게 어벤져스는 어떤 테서렉트 색깔도 맞아. 파란색으로 똑같고 생각 엄청 났어요. 네. 비슷하게 생겼어. 그리고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고 뭐 이런 것들 설정도 그거를 가드 혼자 하나한테 딸랑 맡기고 아니 다 걔네는 도대체 동료는 없나? 왜 안 도와주는 거야? 너무- 우주에서 왜 싸우는 거야? 좀 이렇게 지원 요청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게 지원 요청을 안 하네. 아니 알고 보면 되게 작은 외계 아니에요? 아. 인구 100명 정도 되는. 근데 그 죄수들을 가둘 정도면 엄청난 그 힘이 100명밖에 있으니까. 없는데 90명 정도가 죄수인 거야. 그래서 재수 더 많아. 참. 우리도 재수일 수 있어. 그리고 한 가지 좀 이거는 약간 딴지인데
안 걸어도 되는 딴지 하나 걸자면 걸지 마. 병원에서 촉수 이렇게 꼽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촉수를 다시 빼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가방을 줍고 자기 일상생활. 옷장에서 나오고 일상생활을 하고 내가 여기 왜 있지? 뭐지? 막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게 너무 좀 이상했어. 그게 비현실적이었어요. 네. 설정이 좀 네. 설정을 그렇게 해놓은 거 아닐까요? 시간이 안 지난 것처럼 그냥 설정된 거 아닐까? 예를 들면 자기가 그냥 걷다 갑자기 위치가 바뀐 거잖아요. 자기가. 근데 그게 이상하다고 느껴야 되는데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는 게 조금 현대인의 고질병이죠. 정신 빼놓고 걷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는 정말 볼수록 웃긴 게 외계인이 들어간 사람들 몸이 너무 안 죽어. 소지섭 버스 그 추돌을 해가지고 버스 창문까지 몸이 날아가는 게 나오는데 맞아. 안 죽어. 안 죽고 거의 즉사인데 벌써 그거. 즉사했었어야 됐고 즉사해서 외계인 끝났어야 됐는데 안 죽는 바람에 외계인이 살아 움직이잖아요. 왜 안 죽는 거야? 나는 강화되는 줄 알았어요. 백신 같은 거 아니야? 외계인이 들어가서 네. 각성을 하면 이 몸이 강화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리고 외계인이 몸에 들어가니까 HP가 2배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근데 그때는 각성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그렇죠. 근데 외계인을 인식 못 하고 있을 그리고 때였어요. 하바를 마시면 인간은 죽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외계인이 각성한 상태에서는 하바를 마셔도 안 죽어요. 그죠? 그건 그래요, 맞아요. 그것도 조금 설정이 좀 이상하고. 엄청난 아이템인 거네. 게임템으로 치면. 그렇죠. 아무튼 이 외계인들이 굉장히 몸이 강하다는 것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칼에 찔렸는데도 되게 오랫동안 살아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그 5% 6% 그거 있잖아요. 올라가는 거. 인간이 감정이란 건가? 이게 감정인가? 그 썬더가 죽을 때? 썬더가 아니라 가드가 죽을 때 이길 확률이 올라가지. 네. 인간은 죽일 뭐 가치가 죽이지 뭐라 그러죠? 네? 누가 어류. 아무튼 그런 대사가 있잖아. 그래요? 아무튼 어떤 대사가 무슨 대사인지 말해줘야지 알지. 인간은 같이 네,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막 그 완전 무적 이게 감정 부분 나오잖아요. 그 로봇과 인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부분. 그러니까 가드가 있잖아요. 혼자 이제 외계인들을 대적하고 야, 애를 빨리 그 이한인의 집에 보내라 하고 썬더가 걔를 태워서 가요. 그런데 이 여자애가 돌아가자, 가드를 도와주자. 가드 혼자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너는 가야지. 네가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높아. 여기 있으면 넌 죽어. 막 이러니까 아니야, 이게 나의 감정이야. 막 이런 얘기를 맞아. 해. 그래서 감정? 썬더가 막 이러면서 감정? 그때 썬더가 감정이라는 걸 이해를 약간 하는 것 같아. 나는 너무 옛날식, 너무 유치하고 설명해주는 조악하고 90년대. 그러니까 네. 그렇게까지 설명 안 해줘도 아는데. 그 로봇 영화가 처음 나올 때 로보캅인가요? 사랑이 뭐지? 알고 싶어. 우리는 비전을 봤다고. 애도 낳는데 뭘. 그치. 그 접근이 너무 1차원적이긴 했지. 좀 덜 해도 됐을 텐데. 올드하네. 아예 안 해도 되는 건데 좀 한국 관객들을 너무 우습게 봤어. 최동훈이? 실망이네요, 진짜. 딱 그 장면만 없었어도 저는 한 0.5점을 더 줄 수 있었는데 좀 아쉽네요. 감정? 그 장면이 제 오글거리긴 했어요. 네. 아니 그리고 그 장면도 그렇고 그 이한이 아니고 이안 그 친구가 자꾸 말 안 듣고 차에 나와가지고 설치는 것도 왜 그럴까? 도덕님 좀 그런 애들 말 싫어하는 너무 것 안 같아요. 네, 영화 볼 싫어해요. 때마다. 네. 왜 그럴까? 가만히 있으라니까. 뭐 믿는 뭐 백이라도 있어? 너 뭐 돼? 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오히려 방해가 됐잖아. 가만히 있었으면 벌써 이겼을 수도 있어. 걔 구하는 것 때문에 썬더가 자꾸 여기 갔다 다시 돌아와서 이하나 이러고 집에 가. 이러다 그거 집에 가 그거 한 3번 한 것 같아. 애들이란 원래 그런 거. 집에 안 가. 애들. 자꾸 차에 태우는데 자꾸 차에서 내리고 왜 그 차는 자꾸 내리게 되어 있는 거야. 그거 막을 수 없냐고. 하긴 못 내리게 할 수 있어. 못 내리게 할 수 있잖아. 있는데. 차도 자동 좋은 차도 막 장치인데. 랜드로버 아닌가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네.
그래야 이야기가 전개가 되니까. 그렇긴 한데 좀 많이 답답. 좀 아쉬운 지점이죠.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별점과 한 줄 평을 해볼까요? 그래도 서복이나 염력 승려 정도는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네, 그 생각해요.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닌데. 네. 좀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기대를 음. 이만큼 내려놓고 가서 좀 더 낮게 봤을 수 있어요. 감사하네요. 아직 우리가 SF를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루는 게 안 되는 것 같긴 하다. 서복도 그랬고 너무 어색하잖아.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진짜 전문가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다 알아. 근데 이 구성을 어떻게 되고 이 진짜 창조적인 영역에 있는 거 있잖아요. 비주얼을 만든다거나 스토리를 만든다거나 이 외계인에 대해서 엄청 고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스텝으로 붙어줘야 되는데 그것들이 몇몇의 몇도 안 되는 사람들의 머리에서만 나온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연령대에 진짜 이거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붙어서 같이 만들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계가 또 성숙이 되면 그런 분들도 발굴을 하고 투자가 되겠죠. 네. 지금은 돈 벌 것 같은 사람들한테 SF 너도 한번 해볼래? 이렇게 되는 구조가 많은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사실 SF 장르만큼 상상력이 엄청 뛰어나야 되는 장르가 없거든요. 안 그러면은 그 전에 했던 거 자꾸 답습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 전에 설정들이나 이런 거. 어디선가 본 것만 계속 나오는. 근데 거지. 그런 웬만한 것들은 다 이미 할리우드에서 다 했기 때문에 진짜 특이하고 진짜 안 한 것들 그런 걸 좀 생각해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부족한 느낌. 토르의 러셀 크로우 같은 제우스 같은 거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SF 얘기다 갑자기.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은 막 이런 SF 중에서도 막 일본에서 나왔던 왜 만화 중에서 뭐 간츠나 기생충 같이 좀 특이한 설정 그리고 좀 안 한 것들 그런 것들을 갖고 영화를 만들면 좀 나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뭔가 뭐 봄직한 듯한 그런 맞아. 이미지로밖에 못 만드니까 더 재미가 없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한 줄 평하고 별점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박 실장님부터 하시죠. 제일 재미없게 보신 분. 저는 평점을 2.0 드릴게요. 우와. 네. 아니 서복이랑 승리가 몇 점 주셨길래? 한 2.5 줬죠 그거는. 그거보다 덜 준 거예요. 네네네. 이거는 약간 징벌적 점수에 징벌적. 가깝습니다. 차라리 인간 몸에다 가둬요. 네. 그런 징벌. 네. 그러니까 2.5에 가두셨네요. 이제는 처음이라서라는 이제 핑계는 아예 그냥 이제는 끝났다고 보고 잘해야 됩니다. 700억 정도 썼으면 스토리는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구성이나 이런 건 나와야 되는데 사실 뭐 CG는 훌륭했습니다. 네, 그 정도면 훌륭해요. 그냥 그보다 좀 안 돼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굳이 뭐 지하 주차장 부수고 막 우주선이 그런 것까지 기대도 안 했는데 너무 멋있는 비주얼 보여줘서 너무 좋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1시간 동안 아무 의미 없는 그냥 화려한 영상으로만 보였던 거죠. 저는 스토리가 있어야 네, 되는데. 팝콘만 열심히 맛있게 먹었어요. 오랜만에 팝콘 다 비웠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아쉽다. 차라리 서복이나 승리호는 그래도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해를 하면서 했어요. 물론 그 중간중간 내용들 대사 이런 게 촌스럽고 좀 그런 건 있었지만 근데 이거는 너무 이해가 안 됐다. 네, 1시간 동안 이거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됐다는 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뭔가 잘못돼 있다. 이거는 네.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징벌적인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언제나 뭐 그런 스토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구성, 구조, 이야기의 구조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고 그래서 한 줄 평도 음식 비유를 하려고 했었는데 해주세요. 아, 음식 버전이랑 그냥 버전 둘 다 해주세요. 정말 좋은 재료들을 갖다가 놓고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 맛없는 음식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산에 그 좋은 그 최고급 재료를 갖다가. 왜냐면 레시피가 뭔가 정교하게 깎이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요리로 따지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 예전에 개콘하고 우차사가 있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네. 근데 개콘이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았어요. 우차사보다는. 저는 우차사와 개콘의 차이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캐스팅? 아니요. 그 약간 차이가 있는데, 우차사는 주로 좀 유행어나 액션이나 이런 좀 슬랩스틱스러운 걸로 웃겼어요. 개코는요? 개콘은 주로 말로 웃겼어요. 텍스트나 스토리 자체로 많이 웃겼어요. 그러니까 상황으로. 네, 그 개콘이 최고 전성기 때 2000년대 초중반 그때 개콘이 진짜 그때 인기 있었던 사람들이 아직도 예능에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들은 다 말로 웃겼습니다. 거의 대부분. 네, 윤영빈은 그냥 나와서 말만 하고 거의 혼자서 다 웃기고 그러고 들어가고. 뭐 밥 먹자 이런 것도 상황이 웃긴 거긴 예, 하지. 예, 예. 거기서 막 꽥꽥거리고 막 이렇게 막 오리건 하면서 이런 거 안 했어요. 짜빠 이런 거 안 그런 거 안 했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네요. 막 음. 토론하는 것도 있잖아요. 막 맞아. 네. 사막 사망형이 토론. 나와가지고 그쵸. 여자당 남자당인가? 맞아. 뭐 그런 그런 것도 어디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남자 여자 커플이 있는데 막 잘생긴 애 와가지고 또 뭐 그런 것도. 맞아요. 오래된 커플 얘기도 있었고. 거기에는 막 풍자가 들어 있고 그러면서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간지 구조가 사람들 머릿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네. 거기서 소재들을 조금 바꾸면서 신선함을 주고 그래서 개콘이 되게 재밌었는데 좀 그런 그러니까 우차사 같은 거는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그걸 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우차사는 주로 조금 더 1차원적인 그 웃음을 더 추구했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외계인은 너무 1차원적이었다. 우차싸다. 우차싸다. 무차사 같은 너무 화려하지만 네. 개코는 진짜 세트도 되게 허접했거든요. 뒤에 막 해놓는 것도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 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차원적이죠. 2점. 와, 진짜 네. 징벌이다, 징벌. 네, 이거는 좀 아쉬워서. 네. 더덕님은? 저는 3.5점이라서 네. 저는 최동원 감독 영화가 이렇게 애매하게 좋을 수가 있나? 라는 아쉬움이 너무 컸습니다. 좀 재밌게 풀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맞아. 그거를 잘 못 풀어낸 게 되게 아쉬워서 더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설정들이 좀 여기저기서 본 것 같은 설정들도 많고 본인 자기 복제도 너무 많아가지고 새롭다는 느낌은 참 안 들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감독님도 이제 아마 이번에 개봉하고 나서 이상입니다. 왜 몸살이시죠? 한 줄평. 그 말이었어요. 그거예요? 최동 감독 영화가 이렇게 애매하게 애매할 수가 있나? 있나? 네. 저는 3.4점? 3.4점입니다. 3.4. 3.4점. 진짜 스토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게 마음 둘 캐릭터가 없고 내가 그려지는 응원하고 있는 스토리가 없으니까 더 눈에 보이는 게 지루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실제로 그런 것보다. 그래서 분명히 잘 만든 거긴 한데 감흥이 그렇게 좀 떨어져서 아쉬운 게 있어서 3.4점이고 욕심이 너무 많았다 우리 감독님. 그 수많은 장르 중에 하나만 조금 접거나 포기했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기괴한 혼종이 돼버린 욕심으로 한 줄 평하겠습니다. 하지만 2편은 볼 거예요. 2편은 더 재밌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되게 평론가처럼 한 줄 평 남기시네요. 그랬나요? 좀 이동진 혼종 느낌. 막 이런 거. 기괴한 혼종이 돼버린 욕심. 그런 목소리는 외계인이 좀 아니고 외계인이 되지 못해서 외계 플러스 인이 돼버린 기괴한 혼종. 그것마저도 욕심인 거야. 명징된 외계고 명징하게 사람이고. 직조된 이동진. 명징하게 직조된 욕심인가요? 그거 한참 검색어에 있었잖아. 네. 외계 플러스 인 자체도 욕심이라 생각했어. 아 그렇죠. 하나를 놓치지 않겠다. 뭐 하나 섹시한 게 없었어요. 그 제목에 대한 썰은 뭐 들으신 거 없나요? 왜 외계 플러스 인인가? 그거 궁금한데. 외계와 사람이 같이 따로 동시에 존재하니까. 그런 거 같다고 저도 생각했어요. 외계인이랑 사람이랑 한 몸에 같이 있으니까. 아 그러네. 그거를 그냥 보여주는 거지 아. 제목으로도. 그것마저도 욕심이. 그러니까 아 욕심 좀 부리면 안 돼? 욕심 부리는 나쁜 건 아니잖아. 욕심이 죄는 아니잖아. 솔직히 최동훈이니까 이거 맡기지 막 아 진짜 맞아. 애매한 감독이 이런 거 하겠다 그러면 아무도 돈 안 절대 안 줬을 하지. 것 같아요. 이게 그치. 대단한 게 뭐냐면. 아 왜 연상호 있잖아요. 아 연상호 있죠. 연상호가 있을 거예요. 연상호 그러면 연상하지 더 마세요. 큰일 나는 아니, 근데 거예요. 대단한 거는 이 700억이나 들여서 그거 광고까지 하면 더 들 텐데 700억이나 들어가지고 1, 2부를 동시에 찍은 거잖아요. 원작이 없는데 네. 원작 없이 이렇게 큰 돈 들여가지고 2편까지 미리 하는 건 거의 없거든요. 그쵸. 이거 네. 5년 정도를 혼자 준비하셨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대단한 거야 사실은. 그거는 리스펙트 해야 되는 부분. 그동안 쌓아놓은 어떤 점수가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한. 이력서가 되니까. 그쵸. 네. 근데 그동안 쌓아놓은 점수를 이제 와그리 크리스토퍼 논란이 테넷으로 말아먹은 것처럼 와그리 테넷이에요? 원어가 완전 공중에다가 테넷도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 안 된 영화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테넷이랑 외계인이랑. 테넷도 마찬가지였죠. 외계인 네. 테넷썰. 네. 실내 외계인은 그래도 후반부 되면 이해라도 돼. 테넷은 후반부 되면 이런 것 갓엥? 갓엥? 약간 이렇다고요 영화가. 테넷이 끝나면 그런 생각했죠. 아 내가 바본가? 진짜 어려웠어요. 테넷도 과거 미래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거꾸로 막 걸어다니고. 네. 맞아. 네. 아주 복잡한 영화죠. 지조님도 저도 조금밖에 안 봤지만 한 줄 그래도 평. 한 줄 평을 하겠습니다. 저의 평점은 3.0이고 저는 최동훈 감독님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도둑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좋아해가지고. 까는 사람도 많거든요. 도둑들 도둑들을. 재밌었는데. 네, 도둑들은 근데 캐릭터도 재밌고 배경이나 스토리도 너무 재밌었고 액션도 재밌고 나는 그 반전도 있고 10단급 러브라인 너무 좋아. 그 홍콩 아저씨, 홍콩 아저씨랑 홍콩 배우 러브라인. 라인 그것도 재밌었고 이정재랑 김윤석 라인도 좋았고 김혜수 뭐 말할 것도 없고 맞아. 버릴 게 김수현도 없지. 재밌었어요. 그때는 또 김수현 신인이었잖아요. 맞아요. 김수현 네. 잘했지. 잠- 진짜 판호. 신선하게 딱 했단 말이에요. 아무튼 도둑들도 좋아하고 암살도 좋아했고 뭐 타짜도 타짜 뭐 다 좋아했는데 이번 영화는 그래서 조금 더 기대를 많이 했지만 실망도 많이 했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저의 한 줄 평은 욕망과 성격을 잊은 캐릭터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욕망과 성격을 잊은 캐릭터들. 이게 스토리나 계속 우리가 얘기했지만 액션만 남은 영화잖아요. 액션이랑 뭐 예쁜 뭐 미술이나 컨셉만. 뭐 컨셉이나 그다음에 그런 것만 남아 있고,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막 누가 누구를 너무 사랑해서 뭘 쟁취하겠다, 아니면 뭐 내가 뭐 이루고 싶은 원대한 욕망이 있다, 뭐 이런 게 없고 그냥 다 정말 총만 쏘고 이렇게 칼만 뽑고 이런 거밖에 없어서 그런 게 2부에서는 좀 표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가드하고 딸하고의 끈끈한 가족애도 없어. 있긴 한데 10년이나 키웠는데 뭔가 아빠에 대한 아, 애절함도 10년을 없는. 키웠나요? 10년을 키웠어요. 추억도 없고. 있긴 한데 드러나지가 않더라고요. 드러나지가 네. 않잖아요. 그리고 10년 만에 같이 셀카를 처음 찍은 것도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뭔가 도망가 바보야. 그런 로봇과 지구인의 가족애라도 좀 그려졌으면 뭔가 이
김태리가 돌아가려는 욕망이 그렇지. 확실하게 보여졌을 텐데 음. 뭔가 확실히. 그러네. 그건 그럼 김우빈 재밌겠다. 잘못이네. 누구? 김우빈 잘못이네. 김우빈 잘못. 김우빈이 좀 아빠가 잘못했지. 잘못했네. 김우빈 오랜만에 요즘 활동하고 있으신데 그러게요. 우리가 활발히 너무- 활동하시더라고요. 너무 그랬네. 근데 미안. 그 홍보 다닐 때 김우빈하고 류준열하고 김태리 다니는데 그 홍보하는 건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걔네들이 그게 제일 재밌나요? 호흡이 제일 재밌어요. 호흡이 좋아. 운명 운명 특급 특급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문면 특급 재밌었어. 나도 네.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음.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외계 플러스 인. 외계 플러스 인 아쉬움을 네. 남기며. 아쉬워하면서 과연 2부를 저희가 찾아오게 될지. 근데 음. 이미 다 찍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봐야죠. 올해 아니면 내년 초 안에는 개봉할 것 같지 않아요? 내년에 하겠지. 내년에 안 할 수도 있을 것 그 같아요. 마지막에 나온다는데. 23년에 나온다고. 개봉한다고. 아 그래요? 그게 To be continued 2023. 그걸 못 봤어요. 그 제대로. 뒤에 투비 커미티도 너무 안 궁금했어. 아 그걸 못 봤다. 무시했어. 컨티뉴를 봤는데 그 글자를 제가 음. 바로 딱 생각하지 않았어요. To be 아. continued 2023이라고 돼 있어서 아. 내년에 아마 개봉할 겁니다. 그게 완전 종료가 됐어요? 프로덕션 다 네, 끝났어요. 완전 네, 끝난 네, 거예요. 네. 애초부터 다 끝내놓고. 네. 근데 1부보다는 2부가 훨씬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럼요. 재밌어야만 해요. 네. 2부를 보고 1부를 다시 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아 이게 이랬구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상 1부 안 보면은 2부 잘 안 볼라 갈 텐데. 아 맞아 학습하려 그러지 네. 미리. 미용실에 갔다 머리를 하고 나올 때 우리는 앞으로 손질을 했을 때 이쁜 머리가 좋을까요? 나오는 순간에 이쁜 머리가 좋을까요? 손질하면 손질했을 이쁜 때 머리. 이쁜 네? 손질했을 때 이쁜 머리. 나중에 앞으로. 그러니까 네. 당장은 이상해도. 네. 그럼 2부를 기대해 보죠. 기대도 반응이 아닌가 봐. 근데 보통 당장 나온 머리나 앞으로 손질했을 때 괜찮은 머리나 나왔을 때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아니 바로 네. 나왔을 때는 앞으로 이게 손질하면 왜냐면은- 이쁜 머리인지 모르지. 근데- 아, 진짜 모르죠. 엉망이야 네. 이러지. 보통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미용사가 애써 드라이를 엄청 열심히 해주잖아요. 고데기 엄청 빡세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가 어떤 머리가 될 것인가 이거를 모르잖아요. 어쨌든 그럼 궁금증을 안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독님. 기대가 됩니다. 네. 네. 2023년에 봬요. 네. 안녕. 안녕. 안녕.